저희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녹는실 리프팅의 효과에 대해서 SCI급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PDO와 PLA라고 하는 다른 실의 성분들, 그걸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빨리 녹고 어느 것이 더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스터디를 하고 SCI급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몇 년에 한 번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실의 성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이 녹고도 콜라겐들을 계속 만들면서 그것들이 대체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1년이나 2년 정도에 다시 하시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수술, 늘어진 피부를 잘라서 꼬매는 방법을 썼었죠. 2000년대 들면서 러시아 의사인 슈라마이츠 박사가 봉합사의 가시를 내어서 피부에 넣어서 리프팅을 시키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실을 이용한 리프팅 방법이 발전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그때 많이 도입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보급되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얼굴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그 실은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썩 만족스럽지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0년경에 넘어서면서 이렇게 피부를 봉합할 때 녹는실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녹는실 성분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특히 PDO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한 녹는실 리프팅이 한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보급을 하게 됩니다. PDO라는 성분을 이용한 녹는실 리프팅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학술적인 논문이나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이런 PDO를 이용한 녹는실 리프팅의 효과에 대해서 SCI급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효과나 리프팅의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PDO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실 리프팅의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제일 많이 우리가 피부 봉합사로 쓰는 그런 성분들 중에 하나들이죠. PDO와 PLA라고 하는 그걸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빨리 녹고 어느 것이 더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논문으로 내고 저희가 또 이어서 이것을 한 가닥 꼬았을 때와 이것을 여러 가닥 꼬았을 때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리프팅 제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 자체가 콜라겐을 보충해주는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죠.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또한 이 실을 여러 가닥을 꼬음으로 해서 더 많은 콜라겐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부 전체에 골고루 콜라겐들을 만들어내어서 그게 탄력을 다시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실이 들어간 그 길은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콜라겐을 안에서 생성을 해줄 수 있고 또 몇 가닥으로 꼬은 실을 넣음으로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동아줄처럼 콜라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함으로 해서 실 리프팅이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피부가 처진다는 것이 주로 이 팔자주름 쪽으로 볼살이 떨어지며 처지거나 이 턱선 쪽으로 메리오넷 라인 쪽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떨어지거나 여기 인디언 밴드 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피부가 늘어짐이 두드러지는 이런 형태로 보통 노화들이 진행이 되죠. 왜 그렇게 방이 다른 층으로 이렇게 지느냐? 벽을 통해서 막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인대라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유지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나 피부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요대로 도톰해지고 여긴 요대로 도톰해지고 여기 살성과 여기 살성이 서로 다른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유지인대가 힘이 없고 처지는 이 벽을 보강 공사를 하는 게 실리프팅이 가지는 역할이고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Well,